2019년 계획 세우셨나요? 4주 정도 지났는데 시행률은 좀 어떠신가요? 만약 높지 않다면 2월에 다시 시작해 볼까요?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나디아입니다. 연암 서가가 펴낸 피터 싱어의 동물의 방을 보고 있죠? 이 책은 김성한 선생님 옮김이에요. 오늘은 제2장 연구를 위한 도구에서 동물 실험을 재고해 보려는 징조를 보도록 할게요. 동물 실험을 재고해 보려는 징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무분별한 동물 실험이 시행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동물 실험을 재고하는 제2단계로 접어들 조짐이 보이고 있다. 과학자인 동시에 미국 과학과 건강협의회의 사무국장인 엘리자베스 휠런 박사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하루에 1,800병의 소다수에 해당하는 사카린의 설치류가 노출됨으로써 받게 되는 영향은 우리가 하루에 소다수를 몇 잔 마심으로써 받게 되는 영향에도 채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사실을 알기 위해 굳이 과학 박사 학위가 있을 필요는 없다. 휠런은 동물 실험을 통해 추론해낸 암에 걸릴 위험에 대한 평가가 신뢰성이 의심스러운 단순화된 가정에 기초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면서 휠런은 최근 환경보호청 관계자들이 농약과 다른 환경 관련 화학 제품의 위험성에 대한 이전의 평가에 불신을 표명한 것에 환명의 뜻을 나타냈다. 그녀는 이러한 사실이 규제기관이 연구실에서의 동물 실험이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과학 서적에 주목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 의사협회 또한 동물 모델의 정확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AMA의 한 대표는 의약품 실험에 대한 의회 공청회에서 동물 실험이 증명하고 있는 바는 거의 또는 전혀 없으며 이를 인간과 상호 관련시키는 것도 매우 어렵다고 증언했다. 다행스럽게도 이 책의 초판이 출간된 이래 그와 같은 동물 실험을 없애는 데 많은 발전이 있었다. 초판이 출간될 당시만 해도 동물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독성을 측정할 수 있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본 과학자는 거의 없었다. 이제 과학자들은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나는 노력 덕분에 대안을 모색해 보게 되었다. 동물 실험에 반대한 유명한 사람으로는 드레이즈와 LD50 실험에 반대하는 연합을 조직한 전 시민권 활동가 헨리 스피라를 들 수 있다. 드레이즈 실험 폐지 연합은 미국에서 가장 큰 화장품 회사인 레블론사를 상대로 드레이즈 실험을 대체하기 위해 이익의 1% 중 10분의 1을 사용하라고 요구하면서 항의를 시작했다. 레블론사가 이를 거절하자 드레이즈 실험 폐지 연합은 뉴욕타임즈의 레블론은 아름다움이라는 허울 아래 얼마나 많은 토끼의 눈을 멀게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의 전면 광고를 게재했다. 토끼 복장을 한 사람들이 레블론사의 연차 총회에 나타났다. 결국 레블론사는 그들의 뜻을 받아들여 동물 실험을 대체할 연구에 자금을 할당했다. 에이본과 브리스틀 마이어스와 같은 다른 회사들도 선례를 따랐다. 그 결과 영국에서 의학 실험에서의 동물 실험 대체 자금이 일구어 놓은 이 분야에서의 선구적인 연구가 미국, 특히 볼티모어에 있는 동물 실험 대체 존스 홉킨스 센터에서 대규모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처럼 관심이 증가됨으로써 시험관 속의 동물학, 세포 생물학과 동물학, 그리고 유리관 속에서의 동물학과 같은 몇몇 새로운 주요 잡지들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 성과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야 나타났지만 실험 대체에 대한 관심은 점차적으로 증가되어 갔다. 에이본,
브리스틀 마이어스, 모빌, 프록터 앤드 갬블과 같은 회사들은 연구소에서 동물 실험을 대체하는 방법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그리하여 사용 동물의 수가 줄어들었다. 1988년 말에 이르러서는 변화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다. 11월에는 베네통에 반대하는 국제 캠페인을 주도한 워싱턴 DC의 동물에 대한 윤리적 처우를 위한 사람들이라는 조직이 화장품 분야에서 당사가 행하고 있는 동물 실험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1988년 12월 녹스제마 스킨크림과 커버걸 화장품 제조회사인 녹스헬사는 눈의 안전도 검사에 사용되는 동물의 수를 80에서 90%까지 감축할 수 있는 적격 심사로 동물 실험을 대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녹스헬사는 1989년 상반기 동물을 대상으로 한 단 한 건의 안전실험도 시행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제 개혁의 가속도가 붙고 있다. 1989년 4월 A본사는 드레이즈 실험을 대체할 방법으로 이텍스라고 불리는 특별히 개발한 합성물질을 사용하는 실험을 비준했다고 발표했다. 마침내 A본사는 드레이즈 실험을 중단했다. 스피라가 캠페인을 벌인 지 9년 만의 일이다. 1989년 5월 메리 케이 코스메틱스와 아메이는 소비자 용품 안전 실험에서 실험용 동물의 사용을 중단하고 대체물 사용을 위한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6월에는 동물에 대한 윤리적 처우를 위한 사람들이 주도한 또 다른 캠페인의 압력으로 A본사가 모든 동물 실험의 종지부를 찍겠다고 발표했다. A본이 성명을 낸 지 8일이 지난 후 레블론사는 모든 제품의 조사, 개발, 제조 단계에서 동물 실험을 폐지할 장기 계획을 확정했으며 이에 따라 동물 실험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 후 파베르제가 일반 화장품과 세면 화장품류 사업에서 더 이상 동물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리하여 불과 몇 달 사이에 비록 수년간의 노력의 성과지만 미국에서 업계 1위, 2위, 4위의 큰 화장품 회사가 모두 동물 실험을 중단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가장 극적인 발전은 매우 대중적인, 따라서 상대적으로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화장품 산업 분야에서 이루어졌지만 동물 실험에 반대하는 운동은 좀 더 광범한 산업 분야에서도 영향력이 발휘되고 있다. 사이언스에 실린 한 보고서가 밝히고 있듯이 동물 복리 운동의 자극을 받은 의료품, 농약, 가정용품의 주요 제조 회사들은 최근 수년 동안 독극물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수를 감축시키려는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섰으며 이는 의미 있는 발전이었다. 세포 및 조직 배양과 컴퓨터 모델링과 같은 대안들은 단지 대중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과학적으로도 바람직한 것처럼 점차 느껴지고 있다. 이 보고서는 식품의약청 독극물과 국장으로 있는 게리 플람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LD50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한 말을 인용하고 있다. 또한 뉴욕타임즈의 한 기사는 셀 언 캠퍼니의 고참 동물학자의 극단적인 면이 없지 않지만 동물 복리 운동의 수많은 지적들은 옳은 것이다 라는 주장을 소개하고 있다. 이 모든 발전의 결과로 엄청난 양의 불필요한 고통과 괴로움을 제거할 수 있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정확히 얼마만큼인지 말할 수 없어도 이제는 더 이상 시행되고 있지 않은 실험이 계속되었다면 아마도 수많은 동물들이 매년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동물학자, 회사, 규제기관이 자신들이 이용하던 동물들에게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어도 수많은 동물들이 극심한 고통을 면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 비극이다. 실험을 담당하는 책임자들이 동물의 고통에 대해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게 된 것은 동물 해방 운동으로 인해 사람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된 후부터다. 냉정하고도 어리석은 일들이 단지 규정이 그들에게 요구한다는 이유에서 자행되었다. 그리고 아무도 그와 같은 규정을 바꾸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미국의 연방기관은 1983년이 되어서야 살아있는 토끼의 눈에 양잿물, 암모니와 오븐 세척제와 같은 부식성 자극제로 알려진 물질들을 투입하는 실험이 불필요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사이언스지 1987년 4월 17일자에 게재된 보고서를 다시 인용하면 불필요한 실험이 여전히 수많은 동물들에게 행해지고 있다. 이는 단지 시대에 뒤진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기존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미국 환경보호청의 동물학 부분의 국장으로 있는 시어도어 파버는 자신의 소속 기관이 42,000건의 완결된 실험과 16,000건의 LD50 실험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접근이 용이하도록 이러한 자료들을 전산화시킬 수 있다면 불필요한 실험을 없애는 데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파버는 동물학 관리를 담당하는 우리들은 동일한 연구가 수없이 반복되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할 경우 동물의 생명을 쓸데없이 빼앗는 것과 이유 없이 고통을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기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독성에 관한 모든 실험에 적절한 대안을 완벽하게 개발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이는 가능하다. 그때가 오기까지 그러한 실험에 수반되는 고통의 양을 절감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첫 단계로 만족할 만한 대안이 개발될 때까지는 우리 생활에 필수적이지 않으면서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새로운 제품들을 사용하지 않고 살면 되는 것이다. 우주선 타고 달에도 가고 화성에도 가는데 뭘 또 더 개발해야 하는 걸까요? 동물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면서까지? Y뉴스 외전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요.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똑똑하다입니다. 세상은 타인과 어우러져 살아가야 하죠. 우리가 생각과 자유의지를 지니듯이 다른 사람들 또한 고등사고 체계를 지녔겠죠.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79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80번째 시간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아주 특별합니다.